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환노위 소속의 이용원입니다. 주제는 사회개혁인데요. 그렇게 거창하게 제가 말씀드릴 내공이 안 되고 고용노동 분야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셨던 자료일 거고요.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기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이재명 정부 향후 5년의 고용노동 정책의 큰 방향과 주요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핵심 그 슬로건이 바로 진짜 성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사실은 이 고용노동 분야에서 기존에 얘기됐던 부분들이 사실 노와 사, 노동과 경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분법적으로 충돌되는 양립 불가능한 이런 것처럼 항상 얘기되고 논쟁화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늘 고민했던 지점이 과연 그런 것인가? 결국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고 한 몸인데, 그래서 결국 사업장 내에서도 늘상 노사가 마주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대립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이재명 정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성장을 표방하지만 그 진짜 성장의 전제는 노와 사가 함께하는 속에서 많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 노동권이라고 하는 누구도 부정하거나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려운 이런 내용 토대로 해서만이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 즉 예를 들면 ILO가 표방하고 있는 국제 노동 기준,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노동 기본권,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고 또는 이런 부분들의 테두리 밖에서 경영을 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을 던지면서 국제 노동 기준이든 헌법상 노동 기본권이든 이 틀거리 내에서 경영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지속 가능하고 그럴 때만이 실제 진짜 성장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노동 체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 영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노동자 베이스로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법, 제도, 정책, 노사관계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노동자 베이스를 넘어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 베이스로의 전환,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그것은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 제도, 정책, 노사관계 현실에서 이러한 방향에 맞게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해야 될 그런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그런 것들을 표방하고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그에 따라서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어 있고 또 인구 위기, 저출생, 고령화, 초고령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와 연동해서 결국은 이주 노동자 문제까지 이런 부분들이 연동되어 있고요.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 소멸까지 나올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소위 노동 대전환을 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우리가 제대로 세계 속에서 자리 잡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이재명 정부 5년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을 설계를 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 고용노동 분야는 6개입니다. 많습니까? 저는 더 욕심을 내서 더 담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과제들이 또 분야별로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 분야는 6개 과제로 설계가 됐습니다. 사실 과제를 몇 개를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 분과별로 또 팀별로 굉장한 의견들이 좀 교환이 됐었는데요. 6개로 설정을 했고요.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6개의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바로 이 생명과 안전이라는 테마를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통 고용이라든지 그 노사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개별법의 어떤 문제라든지를 먼저 지금 잡는 게 일반적인데 국정과제상, 그런데 저희는
생명과 안전을 고용노동 분야 첫 과제로 잡았습니다. 이런 6가지의 국정 과제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사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꽤 됐는데 이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시면 소위 사고 사망 만인율 0.39입니다. 그런데 정부 5년 내에 0.29까지 만인율을 축소하겠다. 이 안에는 단순한 수치의 이 다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가 되고 노사의 현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바꾸지 않으면 이 수치가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구사를 할 텐데요.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라고 잡았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지금은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출발을 할 텐데요.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업종, 규모, 또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종사자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규율 범위를 확대를 해서 공백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 오래전부터 얘기되고 있지만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화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도입해야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공동산보위 도입이라든지 건설이 가장 심각한 영역 중에 하나죠. 발주자와 설계자와 감리자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그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도급 대금 중 일정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책정을 해서 그 금액은 그 금액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현재는 건설업 중심으로 운용이 되고 있지만 이미 산안법에 조선업도 규정은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간에 하위 규정을 만들지 않고 그래서 조선업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직무 혜택죠.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조선업을 포함한 타 업종까지 확대를 하고 지금은 발주자의 개상 의무만 있는데 원청까지도 개상 의무를 부과를 해서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되고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 도입을 강구를 했고요.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안전권 강화 이렇게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가 사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 산업재해 예방 대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게 자기 규율 예방 체계라고 하는 거의 자율성의 핵심인데 사실은 모든 걸 다 사용자한테 맡겨두고 아무것도 타치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위험성 평가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방안들을 좀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이런 국정과제로 삼았고 재해조사 의견서라고 하는 알 권리 확대라든지 중대재해 수사가 굉장히 좀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의 개선이라든지 했고요. 참여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그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들을 가장 적확하게 알고 대책을 가장 적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노동자입니다. 왜냐? 하루 종일 1년 12달 그 장소에서 그 위험과 유해 요소에 직면해서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아는데 지금까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노동자의 참여들을 상당히 제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작업중지권의 실효적인 정책들 명상관의 위촉이라든지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죠. 예, 지금 벌써 한 절반 지났나요? 지금 마지막이라서 또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재 처리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처리 과제, 신속추진과제 중에 선제적으로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 신속추진과제로 이 신속한 산재 처리를 담아서 발표를 했고요. 실제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지금 벌써 이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 재해조사기관을 법에 규정을 하고 그 기관이 도과했을 때는 산재보험 중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정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먼저 선보상하고 나중에 실제 제 판단 여부에 따라서는 그 후속 조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산재 선보상 제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업무상재의 규범적 판단을 명문화하고 업무상 질병과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판단의 과정들 속에서 신청인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정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정제도가 좀 실효성을 좀 이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추정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이런 방식의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을 이렇게 담보하는 정책들을 구사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위험 예방 중에서는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야간 노동 관련 규율을 도입을 해보겠다.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야간 노동에 대한 규율이 촘촘하지 않습니다. ILO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과금 야간 노동 시간에 대한 할증 임금만이 사실상 유일한 규율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야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든지 여러 가지 산업재해들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야간 노동을 어떤 방식으로든 규율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을 담았고요. 구체적인 이건 예시인데 구체적인 규율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틀거리에서도 이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국정과제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대전환의 시기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정년 연장 테마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은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당내 TF에서 노사정 공익이 참여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퇴기금과 관련해서 현재 기금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들 또한 30인, 50인, 100인 이렇게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요. 퇴직연금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또 투자에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정위 내부의 논의가 한 축에도 있었고요. 경제분과에서는 또 저희 사회분과에서는 안정성에 좀 초점을 맞추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노사 의견 수렴과 수급권 보장을 전제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수준으로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전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이 노동 영역, 고용 분야 영역에서도 이런 방식의 활용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정의로운 전환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산업 전환 속에서의 고용, 노동 불안정성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주 노동자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사실 전체적인 외국 인력에 대한 수급 설계를 지금 정말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법무부와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토대 위에서 이주 노동자의 여러 가지 그 노동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강구돼야 됩니다.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이 부분은 노동 취약계층 또는 지금까지 노동법 제도가 포섭하지 못했던 배제된 영역을 이 법 제도 영역으로 품어안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터 기본법을 제정을 한다라거나 5인 미만 초단시간 근속 1년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단계적 적용 확대를 좀 세밀하게 설계를 하면서 함과 동시에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영세 사업장과의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들을 또 그 같이 상쇄할 만한 어떤 정책과 패키지로 가지 않으면 정책 동력이 좀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근로감독 행정 대통령께서도 연일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근로감독 행정의 대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근로감독 행정은 사후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본래적 의미의 근로감독 행정은 사전적 예방적인 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해왔죠. 그런 차원에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질적으로 근로감독 행정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감독 물량을 확대하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자들, 재계, 경영진들이 불편해하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처벌하고 적발하고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고 바꿔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컨설팅 차원까지도 고려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이 모든 근로감독 행정을 다
관장하는 체제가 아니라 지방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을 해보자 시범적 단계적 조치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와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잘 아시죠?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 한 가지 말씀드리면 후속 방안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금 후속 방안을 가지고 노동부가 노동계 재개를 포함해서 TF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들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의 범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들을 매뉴얼이든 가이드라인이든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하청 교섭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세밀하게 룰 세팅을 해서 노사 관계 현장에서 안정적인 노란봉투법의 정착을 꾀할 것인지도 논의 중이고 마련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임금체불이 굉장히 고질적이죠.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이 양축입니다.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 두 가지 축인데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어떤 변화들, 하도급 임금 구분 지급제라든지 또는 발주자 직접 지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뭐랄까요, 인식의 어떤 변화들을 도출하기 위한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문제라든지 너무 솜방망이거든요. 법정형을 상향하지 않으면 양형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체불이 전체 체불의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퇴직연금 체불을 막아내는 게 또 중요한 체불 방지책인데 그래서 퇴직연금 의무화라고 하는 것도 체불 방지의 하나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고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처우 금지 법제화 내용 보시면 그대로 알 수 있고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최저임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최저보수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동자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노동자성과 무관하게 최저보수제를 도입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구 용역부터 시작해서 세밀한 방안을 도출할 겁니다. 아래 건설물류 수송 부분은 국토교통 분야의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강화 방안들이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건설에서의 적정임금제,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보장, 기능등급제 활성화, 임금직불제, 민간공사 적용 의무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 정부에서는 잘 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들이고 매우 중요한 제도들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도 아마 제정법으로 발의가 되고 추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환노위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아마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련 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좀 해보자,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고요. 초기업별 교섭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노사관계의 문제들을 법과 제도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견이 해소가 안 되면은 때로는 싸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율적 노사 자치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비중이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노사가 서로 이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국가가 너무 후견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마주 앉는 것 자체를 되게 불편해해요. 그리고 대화하는 의제를 넓혀나가는 것도 굉장히 제한을 하려고 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노동관에 기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노사가 늘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의제도 가감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본령이 노사자치인데 그 노사자치를 국가가 너무 후견적으로 개입해서 차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초기업별 교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 내 노사관계를 넘어서는 초기업 단위의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이런 노사관계들이 유럽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보면은 법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거든요. 우리나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의 법 제도나 문화나 어떤 관행들이 여기에 세팅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 이 지점에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정부만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요. 노, 사, 정, 공익 다양한 의견들이 집적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정말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사노위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가정 상립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노동 존중이라는 표현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노동 행복 시대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다운돼서 OECD 평균 한 150시간 정도, 연간 노동시간 150시간 정도 우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약 1개월 정도 더 일하는 셈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년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을 일한다라고 하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승부할 시대는 지났고요. 질적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지점에서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노동시간, 두 번째는 포괄임금제, 세 번째는 휴게, 휴가, 휴일, 쉬는 부분이죠. 이 세 가지 패키지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연간 OECD 평균 수준으로 임기 내에 단축해 보겠다라고 하는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주 4.5일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국정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주 4.5일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다만 그러면 주 4.5일제 포기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시범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장이나 영역부터 좀 하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유인책도 마련해서 하고 그 시범 사업들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노력들을 2단계로 좀 추진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빠르면 빠를 수 있고 또 느리면 느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공감대가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 어느 시점에는 여기 기재된 것처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5일제도 추진할 수 있겠다. 이것을 무조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과정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겠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사실은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실노동시간 단축의 첩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핵심이고 포괄임금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짜노동,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입니다.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초기에는 이 부분이 한정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포괄임금 할 필요가 없는 사업과 영역에서도 막 무분별하게 퍼져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제가 포괄임금제 규제 법안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쉼, 여전히 연차휴가 소진율이 적어요. 여기 계신 우리 기자 노동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야일 텐데 포괄임금제 포함해서요. 대표이사님 계시니까 조금 불편한가요? 아무튼 연차휴가가 여전히 소진율이 이제 좀 더 촉진해야 되고요. 확대도 선진국 수준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을 좀 늘려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연차 저축제는 3년까지는 소멸시키지 말고 좀 누적시켰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룸을 계속 만들어 좀 주자라고 하는 연차 저축제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유사산휴가, 임신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도 좀 신설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난임 유급휴가도 이 일에서 좀 더 확대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ILO 괴롭힘 방지 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좀 추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ILO 괴롭힘 방지 협약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하고도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간에 이거를 비준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법들을 일괄적으로 좀 손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임기 내에 비준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으면 요즘에 직장인분들의 인식은 제가 이제 직장갑질 119 출신 아니겠습니까?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월급, 승진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지금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노동시간, 저런 공짜노동, 포괄임금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분노합니다. 또 괴롭힘, 비밀주의적인 직장 문화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만족도, 직장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월급과 승진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는 지금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점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괴롭힘 방지 협약 좀 관심 있게 보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은 지원하고 지역이 주도한다. 이런 기조를 좀 맞췄고, 소위 말하는 지산맛,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고용 서비스 일자리 분야 예산, 노동부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산맛에 맞춰져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거나 그 성과에 따른 어떤 차등 지원이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성과도 평가하고 성과를 공시하게 하고 또 그거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하고 촉진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메가 초광역 지역 산업 맞춤형 모델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몇 개를 제가 수치화시켰습니다. 안 그러면 노동부가 안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몇 개를 목표 수치를 잡았고요. 그래서 메가시티 초광역 단위의 지역 산업 맞춤형 좋은 일자리 모델을 몇 개씩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했고요. 사회임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접 금전 지원이 아니고 이런 방식의 주거복지, 돌봄, 교통 지원 등을 지자체가 직접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담는 가칭 지역고용 활성화법 제정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노사민정이라든지 이런 지역 인자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이해관계자들이라든지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그 단위들을 좀 더 참여시키고 시민 참여도 시키고 이런 방식의 거버넌스 혁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용 안전망이 매우 중요한데 대전환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전직이 빈번하고요. 또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와 함께 동시에 그 밖에서 이렇게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용 안전망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구직 촉진 수당이 매우 저액입니다. 도입 초기 50만 원이 그대로 고정돼 있어요. 원래 도입 당시의 취지는 생계급여하고 연동하자라는 게 취지였는데 생계급여는 계속 올라가는데 구직 촉진 수당은 그대로에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 연동을 추진하는데 재정 상황이 있으니 단계적으로 일단은 생계급여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단계적으로 50만 원보다는 조금씩 올려나가자라고 해서 구직 촉진 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잡았고요. 이런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기업, 사회연대경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 죽었는데 다시 살려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고, 청년 미래적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하는 시즌2 청년과 정부의 이자 적립을 통해서 자산 형성과 함께 중소기업 대상이거든요. 중소기업의 계속적인 근무를 좀 유인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담아봤고요. 예,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으로 돌아오면 이재명 정부의 5년 동안 고용 노동 정책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좀 야심차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모든 정책이 그렇듯 정책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큰 동력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나 국민적 여론 지지일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노사 관계를 제발 대립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게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첫 단추가 노란봉투법 안착입니다. 이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어요. 후속 입법, 후속 보완입법 재개정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재개나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재개 관계자도 만나는데 이제 통과됐으니 안착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재계 관계자들 임원진들한테도 계속 하거든요. 이제는 노란봉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사관계가 저는 좀 더 양질의 건강한 노사관계로 나아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고용노동 정책에서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텐데 지혜를 모으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